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행들 잘들 하고 계시죠? 자, 오늘은 2023년 7월 1일입니다. 최근에 지구 진동수에 관련해서 영상을 올렸었는데, 많은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더라고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이 말씀 드리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은 사랑을 실천하는 길입니다. 오늘 할 얘기는요. 그 지구 진동수와 이 명상이 무슨 관련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의구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겠어요. 수행하는 사람도 상당히 낯선 부분이죠. 지구 진동수, 슈만 공명, 이게 명상과 무슨 상관이냐?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보신다면 충분히 아실 수가 있어요. 지구 진동수가 일어나는 그 전리층, 지상에서 55km 떨어져 있는 그 전리층에서 일어나는 그 전자파 같은 거를 측정하는 거거든요. 측정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제가 알기로는, 측정은 다 할 수는 있지만 정보를 제공하는 곳은 러시아의 톰스크 밖에는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이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더 이렇게 정보를 아시는 분은 댓글에 좀 달아주세요. 근데 이 7.83, 이 7.83이 이 슈만 공명이라고 해서 그 지구의 진동수가 평균적으로 7.83을 가리키고 있다. 진동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헤르츠로 나타나니까요. 근데 이게 명상에 들 때, 우리의 인간의 뇌파가 명상으로 들어갈 때 4에서 8Hz가 세타파거든요. 이쪽으로 들어갈 때 그 뇌파 진동수와 지구 진동수가 같다. 그래서 지구 진동수가 인간의 우리가 명상을 하고 있는 그 세타파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구 진동수와 우리 인간의 마음이 공명을 일으켜서 중요한 겁니다. 공명을 일으켜서 우리 인간이 우주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아는 주파수 대역대가 7.83 슈만 공명, 지구 진동수, 우리가 명상에 들어갔을 때의 뇌파는 7.83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 진동수는 곧 인간에게 굉장한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구 위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밀접한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델타파, 세타, 알파, 베타, 감마 이런 식으로 뇌파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명상에 들어가 있는 데는 세타파 4에서 8Hz, 그 위에 약간 잠깐 깨어있는 그 상태가 알파파,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데가 12에서 30인 베타파가 있죠. 그리고 그 30Hz가 넘어간다, 환엠을 넘어가는 그 단계다, 넘어갔다, 그럼 감마파가 나오는데, 이 감마파는 뇌파가 굉장히 촘촘해요. 촘촘해서 진폭도 크고 빨라요. 굉장히 빨라요. 이 빠른데 고도의 명상 수행을 하면, 마음 수행을 하면 그 감마파에 도달한다라는 그런 기록이라든가 실험은 한 20년 전에 미국에서도 티베트 승려를 데려다가 뇌파 실험을 했었거든요. 이미 그렇게 실험 근거도 남아있고, 그래서 이 감마파가 굉장히 중요하다. 명상하는 데 있어서. 물론 세타파도 중요하지만 명상 수행을 내는 그 최고의 그 결정체는 감마파거든요. 감마파에 쉽게 도달하지 못해요. 사람들은 잘. 왜냐하면 그런 마음의 정화라든가 마음의 수행이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좀 내공이 쌓여져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행동 양식이거든요. 의식적인 행동 양식이 감마파의 영역에 도달한다는 거죠. 근데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지구의 진동수는 이미 감마파를 뛰어넘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저번에 했죠. 꽃무늬, 페르시안 카페트의 꽃무늬처럼 이렇게 쫙 펼쳐지는 걸 제가 한번 보여드렸었어요. 야, 이게 뭐냐, 이게 무슨 지구 진동수냐, 이게 무슨 태양풍에 그 지구를 보호하려고 하는 이런 전내 무슨 그런 효과냐, 처음 보는 거였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알려줬었잖아요. 그때 야, 이거 너무 신기하다. 이게 꼭 어떤 분은, 유튜버 중에 다른 외국 분은 이거를 갖다가 그 파형을 갖다가 소리로 변환시켜서 그렇게 음악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로 이렇게 변형시켜서 나온 게를 들어봤는데 화음이에요. 화음. 어떤 화음입니다. 거의 2시간, 3시간, 4시간 만에 이렇게 일어나는 화음 같은 건데 빠르게 들리니까 약간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었었는데 화음 같은 거더라고요. 근데 그 화음이 뭐냐? 저번 걸 요약한다면 이게 사이메틱스 아니냐. 아직 우리 지금 현대 그거 지금 연구 단계에 있대요. 과연 소리가 사람에게 외부 환경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에 대한 그런 과학적인 한 분야인데 지금 사이메틱스라고 해서 굉장히 이렇게 관심 받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죠. 이게 그 마음의 공명을 일으켜서 우리 인간의 몸은 70%가 가까이 물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게 소리가 진동이 되고 이 진동이 우리의 마음에 이 혈액의 수분에 공명작용을 일으켜서 형태와 모양과 이런 성질을 갖다가 재결합 내지는 뭡니까? 바꿀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성질을 바꿀 수 있다라는, 형태와 성질을 바꿀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곧 이거 계속 이거 쭉쭉 가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감마파 이상이 계속 노출이 되고 우리 인간이 그렇게 된다면 메타휴먼이 되는 날도 머지 않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지구의 그 진동 주파수가 이미 감마파 40Hz를 넘어서 그 위쪽으로 계속 상회한다면 감마파가 뭡니까? 짧은 파장이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머리를 갖다가 인식 능력이라든가 창조력이라든가 집중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고도로 발달된 파장이란 말입니다. 파동이라는 건데 이게 우리가 쓸 수 있는 지경에 놓이게 되는 거죠. 평상시에도. 평상시에 감마파에 노출되고 놓이게 된다면 우주와 연결이 되는 거고, 연결이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해요. 연결이 돼서 우주와 공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카식 레코드에 접속을 하게 되고 그 순간 누구나 다 깨달음의 상태에 이를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추론을 해봐도 그렇게 될 수밖에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저번 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구의 진동 주파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 내면 안에 구족되어 있던 낮은 에너지, 나쁜 에너지, 예를 들어 미움, 그죠? 분노, 증오, 원망, 죄책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이렇게 비하하는 마음, 해치는 마음, 상대방을 이렇게 해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요. 사랑의 반대겠죠. 그죠? 자비의 반대겠죠. 요 마음들, 우리도 알지 못했던 요 마음들이 지구 진동수가 올라감에 따라서 가만히 있어도 얘네들은 낮은 마음이니까 그전에는 지구 진동수가 낮을 때에는 이게 올라오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벌써 이게 언제예요? 이거 보면서 할게요. 80년 동안에 7.83이 유지가 됐대요. 그리고 1996년도에 8.6Hz가 평균 진동 주파수가 8.6Hz를 뛰어넘었고요. 그리고 2013년에 13Hz. 13Hz면은 우리가 그 평상시에 행동하는 이 영역이죠. 여기가 12에서 30Hz거든요. 요 베타파에 이미 2013년에 도달을 했고요. 2023년엔 그때 얼추 평균 20Hz를 상회하는 이런 평균 진동 주파수로 나타났단 말입니다. 이러면은 이미 구족되어 있는, 갖고 있었던 무의식의 속칭 마음의 때, 인식하지 못했던 나도 모르는 나가 이 낮은 에너지가 서서히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을 해서 우리 삶에, 우리 인식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한다라는 뜻입니다.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면서 이것들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마음을 수행하지 않고 올바른 말을 하지 않고 착한 마음을 먹지 않는다면 얘네들이 언제든지 우리를 해할 수 있다. 까르마가 바로
즉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러니까 좋은 것도 빨리빨리 나타남과 동시에 감마파가 많이 활성화되면 의식적으로 생각했던 것들이 바로바로 현실화가 되니까, 물질화가 되니까 바로바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헤르츠가 올라감과 동시에 우리가 보지 못했던 나쁜 에너지들이 튀어나오니까 걔네들도 같이 나와. 그러니까 좋은 것도 나오고, 좋은 거 100, 나쁜 거 150이면은 나쁜 거 50만큼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있겠지만, 근데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무의식을 캐려고 하는 능력은 없어요. 솔직히. 그런 감각적인 오감에 기반한 그런 세계에 이렇게 있다 보면 내면으로 들어갈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시선은 자꾸 바깥으로만 이렇게 보게 되니까. 그리고 모든 결과나 모든 원인을 밖에서만 찾으려고 하잖아요. 그죠? 결과는 뭐 벌어지는 일이니까 마음이나 상관없겠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리고 원인이 왜 이렇게 생겼나라고 그러면은 이 괴로움의 모든 원인은 내 몸에 있지 않고 내 밖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 체계와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내 몸에 얼만큼 나쁜 것들이 쌓여 있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이 모르는 상태에서 지구 진동수가 올라가니까 나쁜 것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좋은 것도 빨리 일어나고, 이러니까 이게 서로 상쇄가 돼가지고 좋은지 나쁜지를 몰라, 아무렇지도 않아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었는데, 어떤 분들은 이게 과학적으로 이게 납득이 되는 말이냐, 정신 차려라 라는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렇게 좀 약간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얘기를 딱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 아크레이의 생각은, 혈이 막혔구나, 기혈이 막혔구나, 좋은 얘기를 해줘도, 합당한 이치에 맞는 얘기를 해줘도 알아듣지 못하는구나, 마음에 잘 와닿지가 않는구나, 터치가 안 되는구나 라고.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각자의 그런 그 메슬로우 6단계 법칙에 있는 그런 마음을 쓰는 사람처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낮은 단계에 있는, 인식에 있는 단계는 그 정보만 진실로만 생각하고, 그 윗급에 있는 사람은 그 데이터를, 정보를 진실로 인정하기 때문에 급이 나눠져 있어서 어쩔 수가 없다라고,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지 여기서만 멈출 게 아니라 더 깊게 생각을 해야 되고, 왜 이 얘기를 진지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냐면, 가만히 있어도요,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에너지는 혼돈스러운 상태로 변할 수밖에 없거든요.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되게 여러 그 분야에서 쓰는 아주 범용적인 모델이라고 할까요? 어떤 모델이냐면,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불확실한, 무자기적인, 굉장히 혼돈된 상태죠. 그 혼돈된 상태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계속 흐트러지고 계속 혼란스럽게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법칙입니다. 일종의 거의 이 정도면은 그냥 자연의 진리예요. 마치 그런 거죠. 먹기는 하는데 소화는 시키는데 배설은 안 하는 것과 똑같고, 집에서 생활은 하는데 청소하지 않는 것과 똑같고, 밥은 먹었는데 설거지 않는 그 상태를 계속 둠과 똑같은 말입니다. 이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에 의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에너지는 계속 나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상태가 이미 혼돈이고, 혼돈되면 계속 시간이 지나갈수록 증가할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 우리 사회에서 바로 앞두고 있는 현실이 어떤 겁니까? 먹고 사는 거, 경제적인 거, 우리가 자본주의에 살고 있다는 거를 더 고착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현재 그 주된 흐름이 어떤 거냐면요, AI, 메타버스입니다. 바로 AI는 이미 챗 GPT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AI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와 있죠. 그림 그리지 않는 사람도 몇 자의 프롬프트만으로도 상상 속에 있었던 그런 것들을 그림을 그려낼 수 있고 시각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죠? 또 정보에 대한 그런 API를 조작을 함으로써 누구든지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더군다나 최근에 애플에서 그 고글을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그거를 계속 끼고서 뭔가 생활을 하게 된다면 그런 디바이스가 주는 그런 편의성, 그런 포맷에 의해서 적응이 되겠죠. 적응이 되는데 이게 우리의 경제적인 것과 맞물린다면, 먹고 사는 것과 맞물린다면 할까요, 안 할까요?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우리가 메타버스에 들어가고 그런 AI 생활에 익숙해지는 이런 것들이 먹고 사는 것과 외부적인 것과 결합을 하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 차원에서 자꾸 멀어진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모든 결과물에 대한 원인을 내면에서부터 찾지 않고 밖에서부터 찾는다면요. 만약에 환경이 AI라든가 뭐 메타버스라든가 그런 데에서 일어나는 경제 활동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지금 살고 있는 상황이라고 칩시다. 자, 그러면 내가 돈을 못 벌어. 우리가 못 벌어. 그러면 뭐 고글이 잘못됐나? 메타버스가 잘못된 거야? 뭐 내가 뭐 좀 잘못 뭐 그거 한 거야? 라고 하면서 돈 못 번 거는 프로그램 탓이고 돈 못 번 거는 내 거를 잘 소화하지 못하는 내 능력 탓이고 뭐 이런 식으로 치부해 버릴 거 아니에요. 내가 가난한 거는 내가 메타버스 환경에 익숙해지지 않았기 때문이야. 프로그램 때문이야. 그들이 내 거를 잘 봐주지 못한, 뿌려주지 못한 플랫폼 회사에 그것 때문이야 라고 그렇게 치부해 버릴 겁니까? 그때도? 이렇게 되면 그 순간 우리는 매트릭스에 한 번 더 빠지는 거예요. 지금도 매트릭스인데, 지금도 그냥 산만해 죽겠는데 여기에 매트릭스에 한 번 더 빠지는 거라고. 메타버스와 AI에 의해서. AI 때문에 지금 앞으로 10년 안에 없어지는 직업군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아시죠? 판사도 필요 없어. 의사도 AI가 더 빨리 엑스레이를 판독해요. 실패율이 적단 말이에요. 특히나 법을 이렇게 집행하는 그런 판사 같은 경우에는 그 뭡니까? 그 법에 판결된 예시라고 하나요? 미리 판결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다 뒤져보는 시간이 더 많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AI는 이미 DB화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뽑아내기만 하면 되고, 단순 노동하는 거는 이미 로봇에 의해서 교체가 될 것이고, 그럼 과연 우리 인간은 어디로 나가야 되느냐? 뭘 해야 되느냐? 그걸 만든 사람들은 별도의 나름의 이점이 있었겠죠. 이걸로 인간을 해방을 시키고 노동으로부터의 해방을 시키고 그런다 지만 그거는 그냥 구호일 뿐이고 슬로건일 뿐이고, 진짜 핵심은 뭐냐? 우리가 자본주의에 빠져가지고 돈을 못 벌게 되는 상황, 돈을 빌리는 사람이 오히려 대접받는 상황, 이게 곧 우리의 영성의 발전 상승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왜? 매트릭스니까. 그 안에 빠지면 빠질수록 누군가는 좋아한다는 거지. 이걸 이용하는 그런 기운과 에너지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 뭡니까? 인력의 법칙, 끌어당김의 법칙, 자석끼리 서로 밀쳐내고 이렇게 당기는 법칙, 이거랑도 연관이 있다는 뜻이죠.